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네요. 일단 제가 종목을 좀 추천을 좀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자주자주 영상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업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회원님들과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 시간이 다소 좀 지체되고 길어지는 그런 시장이에요. 왜냐면 물려있는 사람들 포트 구성하다가 마이너스 한 20-30% 정도 한 번 지수가 무너질 때마다 한 종목씩 20-30%씩 무너집니다. 이럴 때마다 시장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예수금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특히 뭐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종목을 이탈 또는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래서 대응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님들 간에 조금 고충이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좀 유심히 좀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가 있고요. 이 섹터에서 유망한 종목이 있어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좀 공개를 좀 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A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도 A스토리라는 종목을 좀 많이 언급을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엔터 제작에서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A스토리가 텐트폴이라고 하죠. 텐트폴. 그게 뭐냐면 영화나 엔터 제작 그 컨텐츠 사업, 그러니까 영화 투자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섹터 그 영화 사업군 뭐 이런 거를 뭐 텐트폴이라고 하는데, 일단 A스토리가 이번에 좀 제작 투자가 되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뭐 투자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략적으로 들은 거는 한 100억 이상 투자했다, 뭐 이렇게 지금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규모 자체가 큰 투자 컨텐츠고,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사업 투자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A스토리가 한번 망한 적이 있어요. 뭘로 망했냐?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제가 예전에도 CJENM을 추천드리면서 지리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대치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첫 방송 하자마자 제가 에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저랑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CJENM으로 하여금 아무래도 지리산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별로 좋지는 않았고, 등산복이 갑자기 느닷없이 좀 좋았어요. 지리산이라고 해서 아웃도어 상품이 조금 홍보 효과를 좀 받아서 좀 좋긴 했지만,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나 뭐 이런 걸 대비했을 때는 지리산이 폭망한 영화다, 폭망한 시리즈 컨텐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작가진들에 의해서 조금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지리산은 첫 방송 보자마자 이건 좀 아니다, 전지현의 명성에 맞지 않는 그런 컨텐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솔직히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메리트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는 이 사업군에 있어서는 항상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야 우리가 큰 수익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스토리는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A스토리는 일단 지리산으로 망했고,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거는 올해 텐트폴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좀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현재 121선이 있습니다. 241선이네요 241선이고 자, 121선을 뚫고 넘어갔습니다. 자, 초록색 선이 지금 121선입니다 제가 색 선을 좀 살짝 바꿔놔 가지고 헷갈리실 분들도 있겠지만, 자, 회색 선은 241선이고요 121선이 이 초록색 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121선을 뚫고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안착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241선, 481선까지도 봐야 되는데 481선도 볼게요. 왜 이렇게 크게 추세를 보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섹터 자체를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섹터 또는 스윙 종목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누누이 언급드렸던 4월에서 5월 달에 항상 올라가는 섹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방송 이거 꼭 보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담아 놓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분석 다 해드렸어요.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실 거니까 지금도 늦지 않은 가격이니까 지난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요. 곡물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두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힌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5월달에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구성을 좀 해서 포트를 좀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A스토리는 일단 제가 언제까지 보느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추세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힘을 좋게 받고 있고 여기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조정의 가격은 일단은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못해도 일단은 3만원대 밑에 28,000원 선을 상한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 28,000원은 일단 적정 주가예요. 이 종목에 있어서 적정 주가를 유지를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적정 주가를 우리가 계산할 때 얘네는 도대체 적정 주가가 어디야?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측정해야 돼? 라고 이렇게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1차적으로 보시는 방법은 바로 차트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자리가 적정 주가로 판단하기가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25,000원이야 아니면 3만원이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중간 지점을 적정 주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가 가장 적정 주가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481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패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턴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구간 있죠. 여기 구간, 이 구간, 이 지금 구간이 노란색 선이 481선입니다. 제가 원래 481선 잘 안 보거든요. 자, 그런데 자 481선은 우리가 긴 추세로 보는 거예요. 추세. 이거 말씀드릴게요. 차트 기술적인 분석은 보조지표의 수준이지 이게 100%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는 점차적으로 우상향에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요. 그래서 적정 주가까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A스토리의 사업운과 사업의 이슈와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이 딱 접목이 되는 자리가 바로 28,000원짜리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반드시 32,000원대, 현재 지금 32,000원, 33,000원대를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올 거예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체결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낮은 비중으로 먼저 사놓고 나중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가격은 적당한 가격선에서 잡아두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4월에서 5월 달에 조정장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11월에도 조정장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매수해야든 20%, 30%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곡소리 많이 내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조정장을 이미 감안하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떨어져 봐야 24,000원입니다. 24,000원에서 28,000원 요 구간에 우리는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A스토리는 일단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런 이슈도 있고 현재 바닥권에 형성을 하고 있는 차트에서 한번 조정장이 한 번 더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A스토리를 잡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잡자고 하면요. 일단 4만원 선까지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만약에 4만원 선에서 제가 이거 매물대를 지금 형성을 안 했는데 보시는 거는 4만원까지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35,000원 자리, 이 자리를 넘고 4만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추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은 첫 번째 4만원까지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안 된다고 하시면 37,000원에서 4만원대 자리를 잡으시면 되고 일단은 손절가를 말씀드릴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스토리는 목표 주가 4만원, 손절가 27,000원입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 거예요. 다음에 방송할 때 제가 다시 체크할 거니까 손절 27,000원입니다.
요 자리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차트이고 현재 이 차트에서 추세가 이탈이 되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섹터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먼저 보고 가실게요. 아직 종목 공개하기 전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35만 5천 원대에서 저가를 아무래도 형성을 해줬고요. 최저점입니다. 여기에서 44만 9천 원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50만 원대를 뚫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고 50만 원대에서 가장 큰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목표 주가를 잡자고 하면요. 일단은 내년까지 장기 투자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일단 무조건 60만 원대 다시 돌파할 겁니다. 우리 상장하고 나서도 59만 8천 원으로 60만 원을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상한가를 찍지 못했는데 상한가 걸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 60만 원 선까지는 최대한 추세 상승을 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예전에도 뭐 3월 달에는 뭐 그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고 뭐 여러 가지 MSCI나 뭐 편입이 지수 편입되면서 아무래도 이슈를 좀 받으면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가 다양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 모든 2차전지 섹터가 무너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공급난에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는 아무래도 4월에서 5월쯤부터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지금 저랑 함께 이렇게 투자 매매 하시는 분들은 2차전지나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 4월에서 5월 달에 무조건 반등을 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랑 2차전지밖에 없다.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죠. 전기차 섹터가 아무래도 우리 4월에서 5월달 시장을 상승 견인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반도체주가 반드시 큰 반등세가 나올 겁니다. 저가를 유지하면서 바닥권을 형성한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나 국산화 장비에 대한 메리트가 높은 기업들은 무조건 우리가 투자에 관심 종목을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전지 관심 섹터냐? 아닙니다. 그린 케미칼입니다. 그린 케미칼을 한번 보실게요. 차트적으로는 아직 뭐 그렇게 그닥 예쁜 차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슈팅이 가능한 차트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린 케미칼의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린 케미칼 실적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2020년도에 14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2021년 작년이죠. 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기당 영업이익을 60억, 50억 이상씩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있었던 영업이익을 조금 더 상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EPS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한 주당 평가되는 금액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PER도 점점 회복되고 있고 BPS 같은 경우도 한 주당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가격대를 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종목의 가격은 1,400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BPS는 몇이에요? 지금 5,290원입니다. 5,300원대인데 이런 거 자체가 아직 목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 적정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겁니다. BPS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로부터 조금 높게 평가가 되면 좀 좋은 건데 얘네들도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이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본 유보율이 일단 높아요. 왜? 얘네들은 돈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시설 증설을 하는 데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린 케미칼. 그린 케미칼이 지금 나왔네요. 3월 7일 날에 나온 이슈인데 자, 그린 케미칼 300억 규모의 시설 증설 투자 결정을 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본 유보율이 높은 애들은 아무래도 시설 투자나 이런 쪽으로 제한되는 게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유보율이 낮은 애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유상증자. 그런 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나 유상증자 하게 되면 주가 단기적으로 갑자기 급 하락장이 나오죠.
하락 추세를 타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유상증자에 대한 이런 모든 공시 자료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주가 추가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보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가, 떨어지진 않는가, 그리고 증가 추세는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는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해 2022년 좀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고가 대비해서 미끄럼틀 타는 게 보입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 121선과 241선 그리고 481선을 지지를 받으며 올라가는가 말씀드렸죠. 481선을 딛고 나서 자,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터치했어요. 그렇죠. 481선을 터치하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린케미칼은 481선을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더 슈팅, 우리가 이거는 좀 더 슈팅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언제냐면요. 3월 23일 수요일이네요. 3월 23일 수요일 날이 거래량이 집중되는 상황이었어요. 고가 18%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때 아무래도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기관이랑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을 쌓으면서 올라왔고요. 자, 오늘자에서도 8%대 상승이 있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우리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 회색 선 있죠? 이 회색 선. 241선을 뚫고 매물대를 딛고 소화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린케미칼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13,000원까지 1차를 좀 먼저 잡아두도록 할게요. 13,000원입니다. 그린케미칼은 일단 13,000원 13,000원 잡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9,000원까지 잡도록 할게요. 왜? 일단 이 가격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저점, 그러니까 한 달 최근에 있었던 저점으로 좀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이 구간은 깨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깨면은 추세적으로 더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이대로 여기 밑에까지 뚫고 내려올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은 자, 현재 주가가 1,400원이라고 했죠. 1,400원에서 뭐 9,000원대까지 이렇게 뺀다라고 하면은 한 10% 정도 좀 마이너스 좀 추세를 좀 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그러면 매수가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막 크게 떨어지지 않는 1,200원에서 1,400원쯤 매수하시면 됩니다. 1,200원에서 1,400원입니다. 1,400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비중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 얘기도 말씀드릴 건데,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뭐, 투자은행들이 있잖아요. 미국 투자은행들이 있는데, 일단은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장 앞으로 이제 4주 뒤, 3주나 또는 4주 뒤에 미국장이 급격하게 급락하는 시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된 원자재,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우리의 발목을 크게 잡고 있어요. 물가 상승.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추경을 했을 때에는 더 큰 타격이 와르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물가를 좀 잡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케미칼은 1,200원에서 1,400원이고 손절가는 9,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000원 1차적으로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종목은 일단은 좀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 다른 추세가 좋겠다라고 싶은 종목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종목을 많이 공개한다고 해서 지금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기대가 되니까 이거 삽시다.
어떤 전문가들이든 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수가 무너질 거를 대비했을 때 지수가 무너져도 크게 반등을 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로만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NBT라는 종목도 있는데 얘는 차트적으로 그냥 좋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는 좀 좋아요. 그리고 또 차트적으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종목은요, 바로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냐면요. 자, 일단 낙폭이 그만큼 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차트만 딱 보고 판단하실게요. 4780원에서 지금 저점 23,1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일단은 2배 가까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요.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를 보시면 구름대를 관통하면서 현재 121선과 481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어떤 이슈로 지금 추천을 드리냐면요,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려신용정보나 다날 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나 뭐 이런 전자결제 서비스를 다루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활성화될 것이고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좀 뭐 축소가 됐고 가게 자영업자들이 많이 뭐 망하거나 아니면 가게 문을 닫았거나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오프라인 매장이 활성화되고 온오프라인에 대한 모든 이런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 피지사,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애들이 결국에는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 수혜주로 화장품주와 명품 의류 관련주, 그러니까 의류 시장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자결제 서비스도 우리가 공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파라다이스 최근, 이거 목표 주가랑 먼저 잡아드릴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32,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지만, 일단은 목표 주가 3만원 잡을게요. 목표 주가. 우리가 일단 빨리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해요. 목표 주가 3만원입니다. 3만원 잡고요. 자, 손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3,000원 잡겠습니다. 손절가 23,000원.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가격대, 지금 올라타면서 수급 모아가는 차트에서 지금 담으셔도 돼요. 하지만 24,000원대 가까운 25,000원대 가까운 자리로 한 번 더 조정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사신다고 하시면 비중 한 2, 3% 정도만 낮게 잡고 한 24,000원, 25,000원쯤 내려오면 그때 비중 확실하게 좀 실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 종목 말씀드렸어요. 세 종목. MBT는 일단 차트가 좀 좋으니까 차트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추세를 좀 보시면서 비중 축소해서 좀 담아 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포함해서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수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나 파라다이스를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이거 매도 어디서 해야 되냐, 오늘도 저희 회원님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일단 18,000원 선을 넘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8,000원 선에서 고가가 있습니다. 고가. 여기 고가를 지금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종가 대비했을 때 18,350원, 오늘도 18,250원을 찍었어요. 일단은 전일 고가 자리는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목표 주가는 기본적으로 한 19,000원쯤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제가 이 파라다이스가 좀 좋을 것이냐, 앞으로 더 추세가 상승할 것이냐, 어쩔 수 없는 카지노 관련주라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야 돼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인천에 있는 영종도 있죠. 영종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인천 영종도로 넘어가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서는 다시 또 봉쇄령이 떨어졌고 아예 건물 아파트를 칸막이 쳐가지고 아예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뭐 다람쥐복을 입고 뛰어내려야 되는 건지 낙하산을 타고 내려야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부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것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한된다. 중국 상하이가 좀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라다이스를 또
필두로 해서 지금 우리가 좀 가장 시장에서 좀 핫한 게 바로 명품 의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품 의류.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나중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좀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가, 요것만 좀 판단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항공주가 좋다고 해서 그냥 항공주, 여행주가 좋다고 해서 여행주 이렇게 사버리면 남들 차익 매물 쏟아낼 때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오래 하시지 않고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익 매물 쏟아질 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 종목 하나,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로 인해서 전기차 사업에 섹터 하나, 그리고 엔터,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섹터 하나, 이렇게 총 3가지 섹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섹터 이외에도 올라갈 종목 많죠. 게임주도 뭐 B2E 서비스 뭐 이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 사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좀 전망이 좋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슬슬 담기 시작을 해야 되고 뭐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보는 섹터 중에서는 이게 가장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 A스토리, 그리고 그린케미칼,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렇게 3가지 종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요 종목들 매수 의견이 정확하게 궁금하시거나 또는 뭐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종목들은 010-4407-1778번으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개하는 종목은 일단 이 3가지 종목이니까 좀 보시다가 좀 궁금하다, 그래도 이 종목은 추세가 어느 정도 갈지 좀 파악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지금 고점에 물려 있는데 이런 종목들 대응 전략 좀 세워주라 하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4407-177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